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법원 경매를 함에 있어서 법률 용어 중에 유치권이라는 법률 용어를 이제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유치권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것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쉽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등기부에 사실 공시되지 않는 권리이고, 사실 어떤 법리보다는 사실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흔히들 소위 특수물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유치권은 말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땅 위에 어떤 이제 공사를 이제 했는데 그 공사 대금을 다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 그 물건에 대해서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를 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현수막들도 이제 걸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이제 그 흔히들 말하는 아, 유치권으로 아시면 되는데요. 이 유치권의 특징은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해서 음, 이제 물건이지만 등기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시가 되지 않는 특별한 형태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이라는 것은 그 채권과 다르기 때문에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내가 이제 그 유치권과 관련된 어떤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는 이 물건을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계속 점유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판례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기본적인 성립 요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의 요건으로서는 첫 번째로 목적물과 채권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관련성이라는 것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건데요. 이 관하여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다양한 아, 판례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권리금, 뭐 보증금,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물건에 대한 채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물건의 어떤 객관적인 가치를 상승하기 위해서 이런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것들은 유치권으로 인에 대한 어떤 그 유치권을 성립되기 위한 결련성, 이 유치권, 이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아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돼가지고 유치권 성립이 안 돼서 대금을 그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이 관하여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해석들, 사례들을 우리가 참조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물건의 어떤 객관적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 객관적이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목적물과 관련하여 채권이 발생한 경우가 뭐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한 청구권, 그리고 뭐 필요비, 유익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수급인의 공사 목적물에 대한 보수 청구권입니다. 하청업체 대여금 채권 인정 안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의 뭐 손해배상 청구권 등이라고 돼 있죠. 이러한 관계는 유치권을 취득하게 되는 자가 어느 물건의 가치를 보존, 증대시키거나 또는 그 물건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와 관계된 것인데 이걸 이제 모두 다 통틀어서 상사채권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바꾸어 간 경우인데 이거는 직접적인 채권이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결련성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는 한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은 묻지 않으며 또 금전 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겠죠.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아 이제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채권과 물건 점유와의 관련입니다. 물건의 점유와 채권의 관련은 유치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물건을 먼저 점유한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것하고 기존에 채권이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유치권을 왜 점유를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순서를 아,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점유에 대한 건데요. 유치권은 이 점유가 계속적으로, 즉 쉽게 말해서 시간적으로 공백기가 없어야 되고, 공간적으로 완전한 점유, 그리고 사회적으로 타인이 보기에도 뭐 플랜카드나 현수막을 걸어놓는 등 어떤 이러한 완벽한 공시 방법으로서의 완벽한 점유가 계속적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등기부에서 말하는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등기는 성립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이게 점유 같은 경우에는 성립 요건과 존속 요건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이 결련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두는 이유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데, 그 후순위가 이제 유치권이 이제 성립이 쉽다라고 한다면 이 물권에 대해서 어떤 담보 가치가 하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련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반복해서 이제 들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 이 변제기가 도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아직 그 돈을 갚을 시기가 안 됐는데 유치권을 성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어떤 판례라든지 이제 쟁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그 공사대금 잔금일이 지금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된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 목적물의 적합한 점유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유치권에서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무방하다고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접 거기를 점유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뭐 현수막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걸어둠으로써 간접 점유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하고 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유치권자가 만약에 아파트고 거기에 만약에 임차인 들어가 살고 여기서 전입신고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간접 점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간접 점유라는 건 본인이 간접적으로 점유를 계속 아까 얘기했던 시간적으로 이제 공간적으로 계속 점유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공간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임차인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특약이 부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물건이지만 아까 얘기한 제가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것이 당사자 사이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하기로 정하는 것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애초에 계약을 체결을 할 때 뭐 원상 회복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이 유치권 성립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예 그 물건 자체가,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을 한 것인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러면 이 유치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 유치권과 관련된 물건들을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 신고가 된 물건은 유치권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아까 시기하고 이제 관련이 된 내용이고, 그리고 임차인이 전입 신고가 돼 있다고 한다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황상 이제 점유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전입 신고가 안 된 임차인이 실제적으로 임대료를 그 유치권자에 계속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 과실수취권과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처럼 이 유치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 329조에 따라서 조항이 1항, 2항 이렇게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쟁점들이나 판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특수물건들은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후에 명도 문제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뭐 이삽이라든지 합의금 이런 이제 그 배당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보셔야지만이 이러한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낙찰을 받고 손쉽게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주요한 요건들이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고, 반복해서 이제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민법상 법률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전제가 돼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다음 시간에는 조금씩 여기서 살을 붙여가지고 유치권 성립과 관련된 판례들과 다양한 또 쟁점들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